진짜 요즘에 장 보러 가거나 외식할 때마다 헉 소리 나지 않으세요? 분명히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지갑만 왜 이렇게 얇아지는 걸까요? 네, 오늘 바로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지갑을 노리는 범인은 누구일지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진짜 이 말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말 아닌가요?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와닿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뒤에는요, 정말 복잡한 원인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무슨 미스테리 소설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정이 딱 되어서요, 우리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 셋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고환율. 이 단어, 경제 뉴스에서나 나오는 좀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동네 마트 물가랑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1480원. 이게 무슨 숫자냐면 1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꾸려면 148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환율이 올랐죠? 그러면 당장 해외에서 사오는 원유나 밀가루 같은 원재료 값이 비싸져요. 그럼 이걸로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생산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회사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결국 그 부담을 제품 가격에 슬쩍 얻는 거예요. 이렇게 도미노처럼 탁탁탁 쓰러져서 결국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과자값, 빵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좀 어려운 말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생산 비용이 인상되어서 물가가 오른다 이런 뜻이죠. 외부에서 시작된 비용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국내 물가 전체를 밀어올리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첫 번째 용의자의 범행 수법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죠. 이 용의자는 바로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난 현금입니다. 아니, 돈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거 받았었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경기 살리겠다고 돈을 막 뿌리는 걸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것 같다고 해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취지는 좋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요. 사람들 손에는 돈이 많아졌는데 가게에는 그 돈으로 살 물건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이걸 시소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한쪽에는 지원금 덕분에 돈이 많아져서 사려는 사람은 막 늘어나는데 반대쪽에는 팔 물건은 그대로인 거죠. 그럼 시소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리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재난지원금처럼 쿠폰 형태로 받은 돈이 결국 외식비나 생필품 같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말이죠. 자, 이걸로 두 번째 용의자의 정체도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어쩌면 이 녀석이 가장 까다로운 진짜 끝판왕일지도 몰라요.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나라 빚이 도대체 어떻게 내 지갑 사정이랑 연결되는지, 그리고 앞에서 본 두 용의자랑은 또 어떻게 한통속인지 한번 파헤쳐보죠. 1300조 원. 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짊어지고 있는 빚의 규모예요. 진짜 0이 몇 개인지 감도 안 오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부가 세금으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아지면서 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데요. 아니 근데 나라가 빚진 거랑 물가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악순환이에요. 자, 보세요.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막 풀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나라 재정 상태가 좀 불안한데 하면서 투자를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럼 달러가 쑥 빠져나가니까 우리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용의자 고환율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더 커지는 정말 메비우스의 띠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첫째, 고환율. 둘째, 풀려난 현금. 그리고 셋째, 국가부채.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셋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풀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를 잡으려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겠죠? 근데 그러면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경기가 확 식어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더 풀자니 지금도 날린 물가가 아예 폭발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시죠?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불쑥 튀어나오는 딱 그 풍선 효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결국 고환율, 국가두채, 풀려난 돈, 이 세 가지의 거대한 힘이 서로를 막 밀고 당기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이야기가 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고민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